혹시 전원 생활에 그 낭만만 생각하고 덜컥 땅부터 사셨다가 이유 없이 밤에 잠 못 들고 불안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오늘 저희 이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기운의 비밀을 파헤치는 풍수학당에서는요, 실제 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그쵸. 이 평범해 보이는 언덕 하나, 또 작은 물줄기 하나가 어떻게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텐데요.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글쎄요, 비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분명히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죠.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한번 그 답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시죠. 선생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데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에 그렇게 깊은 의미와 영향력이 숨어 있었다니요. 오늘 어떤 놀라운 지혜를 또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댁은요, 이미 전원 생활의 꿈을 안고 땅을 마련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땅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군요. 그렇죠. 땅이라는 큰 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집이 뿌리 내릴 최적의 터, 그러니까 혈이라고 하죠. 그 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이렇게 감도는 땅이라 해도 집이 좀 엉뚱한 자리에 앉으면 그 기운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마치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법이 틀리면 제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전체 땅이 좋아도 건물이 들어설 바로 그 자리가 핵심이군요. 정말 섬세하게 기운의 맥을 짚어야 하는 그런 작업이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집 뒤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야트막한 야산이 병풍처럼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네, 이런 지형은 마치 우리가 편안하게 등을 기댈 수 있는 안락의자와 같습니다.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니까 안정감을 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혹시 여러분께서 땅을 보러 가실 기회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집터 뒤편에 기댈 만한 언덕이나 산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당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정말 든든한 보호막이 뒤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선생님. 집 뒤가 허허벌판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다면 그건 어떨까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좋은 기운도 쉽게 흩어져 버리는 걸까요? 마치 그 등받이에 없는 딱딱한 의잔에 앉은 듯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예. 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찾아야 비로소 제 기운을 발휘하고 또 머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뒤가 허하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재물운은 물론이고 건강운까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좋은 기운이 모이고 쌓일 틈이 없는 것이지요. 네네. 그래서 예로부터 집터의 기본으로 배산임수를 강조하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뒤를 받쳐주는 산의 존재를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겁니다. 산이 크고 웅장하나는 물론 더 좋겠지만 작더라도 없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 뒤를 받쳐주는 산의 중요성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집 근처에는 물길이 아주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물은 보통 재물과 생명을 상징해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혹시 이것도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물은 분명 생명의 근원이자 재물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댁의 경우에 그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컸군요. 네, 만약 이 물소리가 집 안에서까지 너무 크게 들리거나 또는 물길이 집 담장 바로 밑을 스치듯 너무 가깝게 흐른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청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끊임없는 소음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습한 기운은 건강, 특히 관절이나 호흡기 계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물소리가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니 정말 의외입니다. 저는 그 맑은 시냇물 소리는 무조건 심신 안정에 좋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든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연의 소리마저도 균형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균형과 조화가 핵심입니다. 과유불급이죠. 더욱이 이댁의 물길은 집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안듯이 부드럽게 감싸 안고 흐르는 그런 환포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아, 감싸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집 쪽을 향해서 활의 등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져 나가면서 비껴가는 이른바 반궁수의 기운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궁수요. 그게 어떤 건가요? 활시위를 당겼을 때 그 팽팽하게 긴장된 활의 등 부분이 집을 겨누고 있는 형상. 그렇게 상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활 등이 집을 겨누고 있다. 좀 섬뜩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런 물길은 좋은 기운을 모으기는커녕 밖으로 밀어내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송사라든지 재물의 손실 같은 좋지 않은 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반궁수. 활처럼 휘어져 나가는 물길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입니다. 그저 물이 흐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숨겨진 기운의 흐름이군요. 정말 섬세하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댁의 경우에는 그 물길의 날카로운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면서도 땅 자체의 좋은 기운이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안쪽으로 건물 자리를 아주 신중하게 잡아들였습니다. 아, 그럼 물길의 영향은 피하면서 좋은 기운만 받을 수 있도록요? 그렇습니다. 물이 주는 생명력과 활기는 취하되 그 안에 숨어있는 칼날 같은 기운은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혹시 집 주변에 물길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 단순히 물이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물이 어느 방향에서 와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나가는지, 그 형태는 어떠한지, 또 집과의 거리는 적당한지, 소리는 너무 크거나 거슬리지 않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물길 하나에도 이처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물 하나를 보는데도 이렇게 다닥적인 관찰과 해석이 필요하다니요. 아, 풍수의 세계는 정말 알면 알수록 깊고 신비롭습니다. 허허, 그렇죠. 이제 다음으로 담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담장이요. 이 댁은 펜스가 일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약간 좀 허술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담장이나 울타리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담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 중국의 주택 풍수 지침서인 황제택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 황제택경이요? 네. 거기서는 집의 4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 담장을 꼽아요. 그리고 담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을 집안의 흉한 기운을 부르는 요인 중 하나로 명시했을 정도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거주 환경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아,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군요. 저는 담장이 그냥 내 땅과 남의 땅을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담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를 나누는 기능을 넘어섭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시선이라든지 혹은 좋지 않은 기운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내부의 좋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보호하는 일종의 에너지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방어막이요? 네. 내 영역, 즉 나의 집이라는 공간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비로소 그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과 에너지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 공간이 불안정하면 마음도 불안정해지기 마련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담장이 없거나 좀 허술하면 왠지 모르게 노출된 느낌?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남을 배척하려는 그런 폐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집의 좋은 기운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먼저 안정되어야 외부와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을 수 있다는 이치와도 통하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바로 서야 타인과도 조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이죠. 나의 영역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담장을 세우는 것을 너무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행위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세상 사이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튼튼하고 보기 좋은 담장은 집의 품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서요. 마당의 나무와 집의 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다행히 이댁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은 집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크거나 위압적이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오행의 관점에서 볼 때 나무 목은 땅의 기운을 제압하고 누르는, 즉 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땅을 누른다고요? 네, 물론 나무 역시 땅의 기운을 양분 삼아 자라지만 나무가 지나치게 무성하거나 집보다 훨씬 크게 자라면 정작 집주인이 받아야 할 땅의 좋은 기운을 나무가 과도하게 빼앗아가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마당에 너무 크거나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군요. 저는 나무가 많을수록 자연 친화적이고 좋다고만 생각했는데요. 물론 적절한 나무는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혹시 곤란할 곤이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곤란할 곤? 네, 압니다. 큰 잎 구자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이지요. 네, 맞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집이라는 한정된 울타리 고에 나무 목이 너무 크게 자리 잡거나 갇혀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야 할 집의 기운을 나무가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당이 아무리 넓다 해도 집의 크기와 기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크고 많은 나무를 심는 것은 그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오히려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안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요. 곤란할 곤자에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자 하나에도 정말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네요. 그런데 선생님, 앞서 의뢰인께서 매화나무를 심으셨다고 하셨고 또 이 집이 남양집이니까 붉은 꽃나무를 더 심으면 좋다고 조언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매화나무는 예로부터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나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과 고결함, 그리고 길상, 즉 좋은 기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나무 중 하나죠. 더불어 이 집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남쪽은 불의 기운이 왕성한 방향이며 색깔로는 붉은색, 척색을 상징합니다. 남쪽이 붉은색. 네, 따라서 남양집 마당에 붉은색 꽃이 피는 나무나 화초를 심으면 남쪽의 불기운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집안의 좋은 기운, 특히 명예나 성공과 관련된 기운을 더욱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 원리를 활용해서 공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풍수적 지혜입니다. 아하, 단순히 예쁜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종류와 색깔, 그리고 집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오행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었군요. 와, 정말 섬세하고 깊이 있는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좋은 기운이 넘쳐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특히 땅의 기운이 약하거나 집과의 방향이 맞지 않는 곳에 억지로 심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거나 죽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죽은 나무는 그냥 두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는 살아있는 좋은 기운 대신에 음습하고 정체된 기운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댁 뒤편에도 예전에 심었다가 죽은 나무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살펴보니 그곳은 땅의 기운이 약하고 또 음달이 져서 나무가 자라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심으려고 애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냥 비워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조언해드렸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고 균형을 찾는 데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움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 마당을 가꾸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군요. 마음에 꼭 새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집 자체가 주는 기운, 그중에서도 특히 평안함을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선생님.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께서 이 집으로 이사 오신 후에
오랫동안 부인을 괴롭혔던 그 고질적인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역시 집터의 기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땅을 방문했을 때 여러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건물이 들어선 이 자리가 주변의 다른 곳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맑고 안정된 기운이 강하게 응집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 기운이 느껴지셨군요. 네. 만약 조금만 옆으로 비켜서 앞서 말씀드린 그 반궁수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곳이나 뒤가 허한 곳에 집을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지금과 같은 깊은 평안함을 느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물의 날카로운 기운이나 허한 기운에 휩쓸려서 밤새 뒤척이며 뒤숭숭한 꿈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집은 제가 방문했을 때도 집안 전체에 잡스러운 기운 없이 아주 맑고 고요한 평온한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좋은 터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터의 기운이 사람의 수면 패턴에까지 그렇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힘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터가 좋으면 이미 절반 이상은 좋은 집의 조건을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터라도 어떻게 집을 짓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댁의 경우는 좋은 터의 기운 위에 의뢰인 부부께서 집을 정성껏 아끼고 관리하는 마음이 더해져서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배웠을 때보다 두 분의 표정이 훨씬 밝고 편안해 보이셔서 저 역시 마음이 놓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터는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좋은 터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만나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결과가 나타나는군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뢰인께서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생전에 쓰시던 빈 항아리를 여러 개 가져와서 마당 한쪽에 두셨다고 했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오래된 물건이라 함부로 버리기도 좀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좀 찜찜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항아리들. 네, 저도 현장에서 보고 조금 마음에 걸렸던 부분입니다. 이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시부모님께서 생전에 아끼고 사용하시던 물건이라면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의미가 물론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아리들이 유품으로 정식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져오게 된 빈 항아리라는 것이죠. 물려받은 유품과 그냥 가져온 빈 물건은 풍수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나요? 네, 그 의미와 기운의 성격이 다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특별한 용도 없이 빈 항아리를 집안에, 특히 마당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비어있는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마련인데 그 항아리가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지면 자칫 주변의 탁한 기운이나 원치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그곳에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헉, 영적인 존재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빈집에 노숙자가 들어가 살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할까요? 특히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물건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금이나 된장 등을 담아 실제 사용하고 계신 항아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마음으로 가져오셨겠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함부로 둘 일이 아니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치운 자리가 너무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그곳에 부정적인 기운이 스며들 틈을 주지 말고 차라리 작은 지붕이 있는 예쁜 나무 흔들의자 같은 것을 두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드렸습니다. 흔들의자요? 네, 흔들의자는 휴식과 여유, 평화라는 긍정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 빈 항아리가 있던 자리를 좋은 기운으로 채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두어야 한다면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앞서 이야기 나눈 빈 항아리의 경우처럼 집안에 특별한 의미 없이 비어 있거나 어둡고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순환시켜주는 물건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현관 입구나 거실의 어두운 구석에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작은 풍경을 달아두면 어떨까요? 아, 풍경이요? 소리가 참 맑죠? 그렇죠. 바람이 불 때마다 울리는 그 영롱한 소리가 공간의 탁한 기운을 긋어내고 맑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수정 장식이나 크리스탈볼을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수정도 좋군요. 네, 수정은 빛에너지를 흡수하고 증폭시켜서 집안 곳곳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기운을 맑게 정화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작은 소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빈자리를 좋은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의미 있게 채우고 또 에너지의 순환을 돕는 것이 필요하군요. 풍경 소리나 반짝이는 수정을 생각하니 마음까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에너지 포인트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실제 전원주택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머무시는 공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 집 마당의 전화문은 너무 큰 것 같은데 우리 집 옆에 흐르는 개울은 괜찮은 걸까? 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셨을 수도 있고 오늘 이야기 중에 유난히 마음에 와닿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혹은 궁금한 점들을 아래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풍수학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귀한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훌직한 이야기와 생생한 경험담은 저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힘이자 배움의 원천입니다. 저희와 함께 삶의 지혜를 계속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풍수학당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더 깊은 소통과 교류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언제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의 문을 두드려주시면 대환영입니다. 또한 저희 풍수학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채널 운영을 위한 멤버십 후원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저희에게는 정말 큰 격려와 원동력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집을 둘러싼 자연 환경, 집토의 모양과 방향, 마당의 나무 한 그루와 담장, 심지어 집안에 모인 작은 소품 하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면 그것은 바로 조화와 균형,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살아 숨쉬는 기운의 흐름을 읽고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조화와 균형, 그리고 기운. 네. 집보다 큰 나무는 경계하고 담작으로 나의 영역을 명확히 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며 의미 없이 비어있거나 탁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판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미묘한 기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오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 부디 여러분께서 머무시는 모든 공간이 늘 평화롭고 생기 넘치는 맑은 기운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리하여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 살아있는 풍수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책이나 이론으로만 접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저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실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는 침실 풍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침실이요? 네. 당신이 매일 밤 어떤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잠드는지가 당신의 건강과 재물은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과연 당신의 침실은 복을 부르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운을 막는 공간일까요? 다음 주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